한번 가볼게. 나머지 문제 풀고요. 음. 자, 이제 제가 좀 틈틈이 다뤄줘야 될 것 같은 유형만 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유형 16번부터 먼저 볼게요. 유형 16번. 유형 16번은요, 부등식 문제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꼭 따져야 되는 게 있어요. 삼각형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삼각형 문제. 근데 왜 삼각형 문제가 학교 시험에선 되게 내기 좋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삼각형이라는 게 없이,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를 주잖아요. 그럼, 길이래. 그냥 이거 XYZ라고 미지수로 주면, 뭐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보다 크다. 뭐 여기다 2배 한 게 뭐 이러고 했더니 얘보다는 작거나 이런 거 막 식이 만들어져도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XY는 어떻다는 전제하에 시작할 거니까 얘는 다 실수라는 전제하에 문제 풀 거니까 크게 고려할 만한 사항이 없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XYZ가 양의 정수면 XYZ 중에 음수되는 거 지우면 되고, 만약에 0이 안 된다 그러면 0 나오는 거 지우면 되고, 그런 이상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데, 이게 그대로 삼각형으로 가면 문제가 커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똑같은 XYZ인데 얘는 삼각형의 길이를 뜻한대, 얘네가. 근데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길이는 뭐가 없죠?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삼각형의 XYZ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하나 따져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삼각형이 되려면 이라는 말이 있죠. 만약에 XYZ 순으로 Z가 가장 크다라고 하면 우리 삼각형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죠? 삼각형 결정 조건. 삼각형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였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더한 것보다 어때야 돼요? 짧아야 된다라는 사실도 하나 있어요. 그럼 벌써 같은 XYZ인데 실수냐 정수냐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삼각형이란 이유만으로 길이들은 다 양수다 하나 따져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는 것까지 따져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 번째 뭘 따져야 되냐? 둔각이니? 예각이니? 직각이니?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둔각, 예각, 직각은 누가 결정해요? 빗변이 결정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긴 게 지금 Z니까 Z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을 거고, Z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을 거고, Z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을 때 첫 번째, 둔각이면 결국 빗변이 결정하니까 빗변이 길면 둔각이에요. 만약에 빗변이 짧으면 예각이에요. 빗변과 나머지가 똑같으면 직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학교 시험장 들어가면 둔각이 뭐였지? 이거 부등호 방향 틀리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럴 땐 누가 결정한다? 빗변이 결정한다. 빗변이 길면 둔각, 짧으면 예각, 같으면 직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47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47번. 오늘 어떻게든지 숙제 줄이기 위해서 같이 풀고 있는 거니까. 둔각이 됐으면 좋겠대. 둔각.
자, 같이 가볼까요? 지금 정도면 나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먼저 전제 조건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근데 길이는 다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2x-1도 양수고, x도 양수고, 2x 플러스 1도 양수다. 요 세 가지의 먼저 공통 범위가 나와야 돼. x는 2분의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x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그런다고 해서 삼각형이 나와? 그건 아니야.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더한 것보다 짧아야 돼요. 그럼 여기 3x니까 2x 넘으면 x가 되고 2보다 크다. 두 번째 조건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3번 두음각이 되래요, 선생님. 빗변이 결정하죠. 너가 가장 커야 돼. 뭐? 너네 둘이 더한 것보다. 따라서 4x제곱, 이거 일단 쓸게요.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고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야. 그럼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가 0보다 작으니까 x는 0과 8 사이야 라는 거지. 그럼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에 공통 범위가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x는 뭐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큰데요. 8보다는 작아야 돼요, 선생님. 끝났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요게 하필 누구의 해와 같다? a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x 마이너스 8과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여긴 0보다 크다면 사실 범위가 뭐로 나와야 되나? 더듬이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해가 디귿자로 나왔어. 이게 매치가 안 되면 뭘 생각해라?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거야 라는 거야. 따라서 이 2차식은 얘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네 상수항만 곱해봐도 16a인데 마팔 나와야 되니까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지. 아, 그럼 끝났네요,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8이 정답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B, A, B.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 답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다 필요 없어. 이게 꼭 삼각형으로 나오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 두 가지가 추가로 따져봐야 돼서. 사실 이게 그냥 2x-1, x, 2x 플러스 1 나오면 그냥 3번만 따져봐도 돼요. 그냥 둔각이다. 뭐 얘가 가장 길이가 길다 이런 말 나오면 되지만 만약 얘가 삼각형으로 나가면 요 두 개가 추가돼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하나만 풀어볼게요. 45번 시작. 뒤에서 앞으로 갈게요. 최대한 우리 숙제를 많이 풀시다. 답을 불러보고 안 나오면 풀이할게. 다들 너무 문제를 추상적으로 푸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딱딱딱 이렇게 풀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가만히 있지? 수학은 고민하면 안 되는데 손이 자, 끝내볼게요. 지금 정도면 나왔어야 돼. 답은 몇 번이죠? 2번 나오시면 돼요. 혹시 풀이 필요해요? 자, 그럼 내가 학생 입장에서 풀어볼게.
일단 첫 번째 바로 인수분해 할 거야. x-2, x-. 나는 좀 안타까운 게 밑에 뭐 앞에 있는 친구들만 봤지만 왜 수직선이 다 하나씩밖에 안 그려있지? 라는 아쉬움이 있어. 그 다음 밑에 거 인수분해 했겠지? 맨 끝 가운데가 2a-5니까 2a면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a-5랬지? 여기가 마이너스 5면 되겠네.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빨리 수직선 두 개 그렸어야겠죠? 왜 하나씩만 그려져 있지? 첫 번째는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 요거 하나 똑같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요렇게. 여기도 똑같이 1 그려져 있고, 2 크다. 요거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근데 왜 그림이 두 개 나옵니까?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A값. 요게 부등호가 두 개로 나오죠. X가 마이너스 A부터 2분의 5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2분의 5부터 마이너스 A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다 그려야죠. 그럼 첫 번째 1번을 여기다 그린다 그러면 2분의 5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A가 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A니까, 뭐 여기다 그릴게요. 요렇게. 얘가 만약에 답이라고 하면 2분의 5면 한 이쯤에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A면 여기에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가 뭘 찾아야 돼? 정수가 두 개뿐이다 라고 돼 있어. 뿐이다. 그럼 물어볼게. 여기엔 정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정수 두 개 나와야 되니까 1, 0, 마 1까지가 돼요. 그럼 최소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음수 곱하면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하나가 되겠네. 근데 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2.5죠? 3, 4까지가 돼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A는 4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아야 된다. 따라서 A는 마 5부터 마 4까지다 라는 거지. A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2. 여기서 A는 뭐? 마이너스 5.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10. 답은 그래서 2번이 그냥 바로 나오죠. 너무 막 문제를 그림 그려놓고 요럴 때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풀지 마세요. 빨리 손을 움직이셔야 돼요. 부등식은 어차피 부등식은 너네가 아무리 별짓에서 머리를 잘 써도 그림은 그려야 되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그림을 자꾸 스킵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하는 게 요거 39번 시작. 오, 다 풀고 있네.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다른 친구들 다 풀었으니까. 자, 끝낼게요. 39번의 정답은 10, 답은 3번입니다. 혹시 풀이 필요해요? 풀이 필요하다. 필요해요? 필요해. 그냥 할게. 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선생님이 바로 부등식을 써보면 x-3,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대요. 그럼 빨리 그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3보다 크다.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그릴 건데 밑에는 안 봐도 이제 디귿자로 나오겠죠. 근데 x-4, x-a니까 선생님 얘는 두 개로 나와요. 어떻게? x가 a부터 4일 수도 있고 x가 4부터 a일 수도 있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가 3부터 4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자칫 잘못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오히려 해가 3이 이쪽 부분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무조건 그림은 최소한 이렇게 그려져 줘야 해가 여기 갔다 있니? 아, 요 밑에 갔다가 있구나. 여기에 갔다가 있으니까 여기를 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저 A의 역할은 뭐겠어? A의 역할은 절대 여기선 교집합이 생기면 안 돼 라는 거지. 그러면 A는 최소한 뭐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그리고 3이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 더해서 답은 10 이렇게 답이 나온다. 아셨죠? 전 그림 그려서 풀었어요. 그림 안 그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요. 유형 10번 한번 별표 쳐주세요. 딱 이제 2개 남았어. 유형 10번이랑 선생님 유형 2번하고 오늘 수업 끝낼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좀 연습 많이 하다가 미니 테스트 봤으면 해서 자, 갈게. 애들이 유형 10번도 조금 많이 어려워요. 유형 10번. 자, 근데 유형 10번을 잘 풀려면 중간고사 범위가 조금 필요해요.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선생님이 F반 애들은 진짜 많이 연습시켰던 거 있거든.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범위를 던져줘요. 그래 놓고 2차 함수 하나 던져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놈의 최대 최소 구해달래. 그럼 얘들아 무슨 문제가 생기지? 혹시 기억나?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2차 함수에 뭐가 돌아다녀? 축이 돌아다녀. 그러면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축이 돌아다니면 최대 최소가 그때마다 바뀌어요. 왜? 우리 이거 진짜 많이 연습해봤지. 중간고사 때. 어떻게 연습했냐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데 저 축이 움직여서 축이 이쪽에 있을 때, 축이 이쪽에 있을 때, 축이 얘를 벗어났을 때. 그래서 1, 2, 3번을 나눠서 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선생님 마이너스 1과 4를 넣은 것 중에 4 넣은 게 최대, 마이너스 1 넣은 게 최소고요. 만약에 2번 축이 만약에 문제에서 준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또 문제가 커져. 왜? 얘가 마이너스 1에 치우쳐져 있냐 4에 치우쳐져 있냐에 따라서 또 최대값이 누가 결정하는지 달라져요. 그럼 마지막 3번 그림이면 축이 만약에 4를 벗어나면 4 넣었을 때가 최소고요.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입니다 라고 했던 문제 기억나죠? 이게 그대로 유형 10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가볼게. 유형 10번에 선생님이 29번을 그냥 풀어볼게, 내가 혼자. 자, 29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 되는 값 범위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수분해, 여기 인수분해가 분명히 이쁘게 될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다 라는 걸 찾았어. 근데 얘들아 이게 왜냐면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그냥 숨겨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문제에서 준 범위에서 누가, 자 이거 반대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k 그리고 상수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선생님 근데요 축이 안 돌아다녀요. 그럼 완전 난이도 하야. 축이 안 돌아다니면 왜 하냐면 봄이나 얘 혹시 축이 뭐 나오지? 2분의 5 나와. 2분의 5가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땡큐인 거야. 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준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라는 거야. 여기가 살아남아. 나머지 다 버리셔도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짤똥하게 잘라먹은 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이 잘라먹은 요 그래프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보민이가 가장 수학시험을 못 봤다. 이거 어떻게 증명해? 보민이의 가장 최저 점수를 찾아서 다른 애들보다 다 낮은지를 보면 돼. 그치? 그것처럼 여기 살아남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살아나는 놈의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면 나머지들은 어차피 0보다 다 클 거라는 거지. 따라서 2를 넣은, 2 나오면 뭐 나와? 4, 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 플러스 k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몇? 8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가 최소값 8, 답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한 문제 한번 풀어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볼게. 30번 한 번만 풀어봐봐. 30번. 그래놓고 이제 유형 하나 하면 오늘 수업 끝이야. 우리 연습하다가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
얘도 축이 안 움직이네. 땡큐네, 그럼. 코감기야? 코감기면은 병원에 가서 뭐를 달라고 하냐면 요거 처방해 주세요 해. 코싹. 그러면은 코감기약은 얘들 대부분 머리가 아프거든. 약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 그래서 여러분들 코감기 약 먹으면 집중을 못해. 머리가 멍해져서. 근데 이 코싹이 그거를 조금 많이 해소해서 만들어진 약이야.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는 이거 약국 가서 코싹 주세요 하면 줬거든. 근데 이게 너무 함량이 높아서 이게 이제 처방약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냥 가서 선생님 코감기가 너무 심하면 선생님 코싹 처방해 주세요. 그래. 그냥 의사한테. 그럼 요거 먹으면 머리도 안 아프고 졸리지도 않아. 대부분 비염약이 다 졸려요. 비염약의 원래 그 약 효과가 그래요. 졸려서, 왜냐면 얘들아, 너네 코감기 걸리면 요 안에가 붓거든? 붓는데 그 코감기약이 들어가면 요 붓기를 가라앉혀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혈류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졸린 거야. 머리가 띵하고. 근데 요 약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아요. 요거 굉장히 좋고요. 기침이 너무 심해. 기침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겠어. 그러면 코프 시럽. 요거 처방해 달라고 하세요. 코프 시럽.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약국에서 코프 시럽을 사면 안 돼. 약국 코프 시럽이랑 의사가 처방해주는 코프 시럽은 함량이 달라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코프 시럽이 직방입니다. 그럼 기침이 거의 다 내려앉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선생님은 요 두 개 약을 되게 많이 먹거든. 얘는 이제 코감기 있을 때, 이건 코감기. 그리고 얘는 기침. 선생님은 이거 좀, 이 뭐라고,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선생님은 주기적으로 감기약을 먹어요. 감기 아니어도. 그러면 오기 전에 막는 거야. 감기 걸릴 것 같으면 먹어, 나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감기를 잘 안 걸리거든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내일쯤 한번 감기약 먹을까? 그럼 감기약 먹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몸이 아무 이상 없는데도 그냥 감기약을 먹어요. 아니지. 근데 그거를 막 하루 이틀 막 3일 동안 먹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 먹어요. 그럼 분명히 내 몸에 감기 오려고 할 때 약이 딱 들어감으로써 싹 해소가 돼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약은 선생님은 강추합니다. 저 약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머리가 아파. 그럼 너 학원에 너무 타이레놀을 얘들아 많이 먹는데, 이 타이레놀도 세 종류인 거 아시죠? 타이레놀이 세 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500짜리가 있어요. 500짜리. 500짜리는 어디서 살 수 있냐면 약국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200짜리가 있어요. 200짜리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루가 있어요. 너는 이거 아세요? 타이레놀도 가루가 있습니다. 가루약. 가루약은 직방이에요. 너네 대부분 타이레놀이 500짜리랑 200짜리 홍보물이 5분 안에 풀어진다거든요. 타이레놀 먹으면 5분 뒤에 막 부풀어서 풀어지는 게 이제 그 타이레놀의 역할인데, 그래서 막 먹고 5분만 버텨라 막 이러는 거거든. 근데 가루는요, 거의 먹자마자예요. 먹자마자 거의 효능이 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좀 그 대신 이제 양을 잘 지켜서 드셔야 돼요. 함부로 막 오늘 존나 골 때리네 이런 거 두 통 막 두 스푼 쳐먹으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보다는 500을 추천하고, 자기가 오늘은 진짜 못 버티겠어. 너무 아파. 그럼 가서 타이레놀 가루로 달라고 하면은 아마 그거 주시면 아마 포로 돼 있을 거야. 그거 하나 먹고 그냥 거의 좀 있으면 한 1, 2분 있으면 바로 머리 나아지더라고.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30번 혹시 답 뭐 나옵니까? 30번의 정답은 5, 답은 5번이 나옵니다.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풀이 필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2번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왜냐면 유형 2번은 기가 막히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F반 애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우리 유형 2번을 내가 고등학생 학원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 풀어볼게요. 유형 2번에 만약에 4번 문제를 풀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fx가 0보다 작을 때가 x가 어디와 어디 사이래요? 3부터 7이래요. 그럼 내가 학원 다니고 인강 보고 과외 배우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어요. fx식을 찾아요. 최고차 한계수 모른다는 전제하에 x-3, x-7을 찾아요.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문제가 f2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찾아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2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래서 이 식을 진짜 찾아요. 이렇게. 그리고 x는 어디와 어디 사이다? 1과 3 사이다. 얘가 정답이에요. 요게 그래서 정답은 정수의 개수 2밖에 없으니까 답은 1개예요. 4번의 답이 1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 푸는 거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요게 뭐 그냥 단순하게 노가다를 해서 푸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만 따져보시면 돼요. 딱 하나. 여기 0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이거 나왔죠. 디귿자. 근데 문제 물어보는 거 어떻죠? 0보다 작다죠. 얘랑 얘랑 매치가 되잖아요. 이 별표끼리 만약에 같잖아요. 부등호 방향이. 그럼 그냥 요거 넣으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이 3부터 7이다. 그래서 2x는 2부터 6. 따라서 x는 1부터 3.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식을 안 세우고도. 근데 이건 언제만 되냐면 문제에서 준 fx의 부등호 방향이랑 내가 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함수의 부등호 방향이 일치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일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딱 하나 작업만 해주면 그 문제는 끝나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5번 봐볼게요. 이제 애들이 5번 풀라 그러면 당황하죠. 내 방법이 안 통한대. 그리고 저 새끼 되는 것만 설명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원래는 얘들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범위가 뭐로 나와야 되지? 디귿자로 나와야 되지. 근데 문제 범위가 뭐 나왔어? x는 마이너스 5부터 x는 3 이상이다. 3인가? 디귿자로 나왔어.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다?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뭐다? 음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그런데 그 문제가 뭘 찾아달래? f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를 찾아달래. 크거나 같을 때. 자, 물어볼게. 부등호 방향 일치해? 안 하지? 강제로 일치시키자. 강제로 일치시킨다는 건 여기다 뭐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곱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틀어지지? 됐지? 그럼 일치했지? 근데 여기도 음수 곱해줘야지.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나와. 됐지? 대입한 게 정답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1 빼주고 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부터 3. 답은 정수의 개수 몇 개? 5개. 끝. 답 5번. 이렇게 나와. 어디를 맞춰줘야 돼? 문제에서 준 부등호 방향이랑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등호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나왔다. 그럼 문제에서 준 걸 틀으면 돼. 만약에 선생님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럼 완전 땡큐지. 그럼 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넣으면 정답이야. 왜겠어? 일치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여기 0보다 크거나 여기로만 이렇게 줬으면 그냥 대입하면 정답이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잘 봐.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디귿자 잘 나왔지.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여기다 또 강제로 뭐 곱해? 마이너스 곱해. 됐지? 그러면 그럼 얘도 마이너스 곱하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던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어떻게 그 다음 하나씩 대입하면 정답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각각 풀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 요게 만약에 안 돼요, 선생님. 그럼 그냥 식 세울 수밖에 없어. 그냥 너네들은 도저히 안 되면 5번 문제였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식 세워서 풀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직접 대입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이게 먼저 보이면 이걸로 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 푸는데 이게 선생님이 알려줬던 꿀팁이 생각나면 그렇게 푸는 거고, 이것도 많은 연습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